합차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 해가변도 성대하게 베풀어지고 이제 자신이 죄인의 아들이었다라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충심으로 효를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이제 왕권도 강하고 이 자신의 이 정치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. 특히 이 정조는 이 무렵에 장용영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친위 부대까지 이제 양성을 하고 특별히 화성에는 장용영 외영이라 그래가지고 이 장용영의 이 바깥도 시설을 또 여기 수원 화성에 만들기도 했어요. 그만큼 군사 정치력을 확산해 나가면서 정말 개혁군주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화성행차 이후 5년 뒤에 정조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. 1800년에 이제 결국 정조가 돌아가시게 되는데, 그래서 그처럼 개혁의 그 이미지를 강화하고 뭔가 정치, 군사, 경제 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이게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냐, 이렇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, 실제 정조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49이에요. 조선시대 역대왕의 평균 수명이 47임을 고려하면 정조도 평균적으로는 사셨어요. 그리고 이제 정조의 말년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 정조가 상당히 병으로 고생을 하세요. 돌아가시기 한 7년 전부터 머리에 부스름이 나 있고 뭐 항상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눈이 시뻘겋게 되고 이러면서 정조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막 이렇게 그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해인 1800년 무렵에는 정말 온몸의 그 종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아주 고생을 하십니다. 계속 그 투병 일지가 실록에 다 기록이 나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조는 뭐 확실합니다. 완전히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겹쳐서,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과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정조는 정말 그 학문에도 적극적이었고 모든 정치 현안을 다 챙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데 다 신경을 쓰고 활동적으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로가 겹치고, 또 지금에 비하면 당시 의료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히 열악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 정조의 병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은 정조에 대해서는 독살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그 심심찮게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매우 많았다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발견된 정조의 비밀편지 200통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정조가 자신의 그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, 특히 이 정조의 독살설의 어떤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심한지라는 인물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.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정조가 뭐 노론 측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호구적인 상황에 가깝다. 오히려 뭔가를 바라는, 정조가 오래 살아서 좀 더 개혁 정치를 잘 추진해 나갔다면 좀 더 조선이란 나라가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바람이 정조의 독살설을 키워나갔다.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. 이 실제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조 사후에 특히 안타까움 같은 거, 이런 내용들. 그리고 실제 정조 사후에는 역시 그 정조에게도 정비에게는 왕자가 없었고 후궁 출신의 수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순조가 12살의 왕위를 계승해요. 순조 다음에는 정말 이거는 더 점입가경입니다. 8살인 헌종이 왕위에 오릅니다. 아직 정말 기저귀도 떼기 전에 이게 왕위에 오르고, 그 다음에 철종이라는 왕은 아예 이번에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좀 힘이 없는,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어리버리한 왕, 이 철종은 정말 얼뜻결에 왕이 돼요. 이런 왕들이 연이어지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3대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 시대가 도래요. 허약하거나 너무 그 나이 어린 왕들이 연이어지게 하면서 외적 세력들이 권력이 세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조가 더 살아 계셨다면 그런 시대는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안타까움이, 뭔가 정조는 18세기를 정조 시대가 마감하고 바로 1801년 19세기의 시작은 이게 밝고 정말 뭔가 이렇게 찬란한 시대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로 내려가는, 그 내리막길을 걷는
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군주 정조를 더 찾게 되고 그에 대해서 더 이제 아쉬움 같은 것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조가 아버지의 추승을 위해서 정말 진력했던 이 화성건설과 이 화성행차에 얽힌 이야기, 그리고 정조가 이 건강 문제로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이 세도 정치의 전개 때문에 우리는 개혁군주 정조를 더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,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정조시대 후반부를 강의를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